면접 질문. 어떤 게 내 면접에서 나올지 다들 두려우신가요? 저도 첫 면접을 보기 전에 어떤 게 나올지 너무 걱정돼서 실제로 기출문제 100가지를 뽑고 하나하나 답변을 다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몇 번의 면접을 겪어보니 무조건 나오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분 자기소개를 제외한 무조건 나오는 질문 3가지와 그걸 어떻게 준비했길래 대기업 3사를 모두 합격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원자들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은 아닌데 제가 면접을 보면 특이하게도 항상 저에게 나왔던 질문 1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꼭 보세요. 첫째, 회사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는 당연히 준비해야 할 항목입니다. 하지만 많은 멘티분들과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지원 동기가 대부분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좋은 기업이라 지원했다 라는 식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최근 채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취업 준비생들은 가능한 많은 곳에 지원하며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은 기업의 로열티를 떨어뜨리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인사 담당자 역시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의 로열티가 부족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합격 후 입사할 가능성이 낮은 지원자는 최대한 배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 담당자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니 애사심이 부족한 신입은 꺼리는 경우들이 많고 로열티가 없다면 차라리 경력을 뽑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사 지원 동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실제로 저는 최대한 경험과 연결지어 회사의 로열티를 표현하는 지원 동기를 말하는 편입니다. 경험을 통해 지원 동기가 생겼다는 것만큼 진정성 있는 지원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 면접에서는 기자단 활동을 통해 만난 삼성 전 임원분을 통해 이 기업의 인재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이곳에 속하면 어떤 발전을 할 수 있는지 느꼈고, 그래서 이곳에 속하기 위해 제가 가진 경쟁력들을 최대한 살려서 노력했다는 방향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현대그룹 면접 중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회사의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나도 그에 맞춰 기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경험과 연결지어 지원 동기를 말하니 삼성, 현대, LG까지 모두 합격하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원하는 회사와의 연결성이 무엇인지를 찾고 로열티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직무에 대한 역량을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지원자를 뽑으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마 왼쪽 지원자를 뽑으실 겁니다. 가끔 취업시장의 소식을 보면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신입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닌가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직자들도 꼭 이 정도의 스펙을 쌓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갖춘 지원자들이 많아지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들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준비생 분들은 최대한 직무에 적합한 경험을 쌓고 면접에서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직무 역량에 대해 답을 할 때 성과를 포함한 상황, 문제, 해결, 결과 4가지 순으로 답을 했었습니다. AI 모델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DB를 취합하고 95%까지 인식률을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DB가 부족하여서 인식률이 85%로 약간 낮은 상태였습니다.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상공회의소에 직접 연락하여서 데이터를 모았고 기존 데이터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면서 데이터 수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DB를 직접 모으고 모델을 훈련시키니 95%까지 인식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와 연관되지 않은 경험밖에 없는데요? 라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성과 중 비슷한 경험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기로 진행했던 작업을 엑셀로 자동화를 만들면서 작업 속도를 70% 이상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10년치 DB를 보고 정리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 자동화 툴이 따로 없어서 수기로 먼저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다 보니 휴먼 에러도 발생하고 속도도 느렸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작업은 엑셀로 자동화를 하였고 이렇게 진행하니 속도가 70% 빨라지면서 일주일치 업무가 2일로 줄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생산 자동화를 만든 경험은 없지만 아르바이트 중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인 경험이라도 어필을 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멘토링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 중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마지막 할 말은 어떻게 하나요인데요. 제가 면접을 받고 또 면접을 받으면서 느낀 점은 사실 마지막 할 말로 합격이 불합격으로 바뀔 가능성은 조금 높지만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면접에서 실수를 했고 느낌이 좋지 않으면 마지막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다음 면접에서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공손한 태도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답을 못한 경우가 있다면 제가 오늘 너무 긴장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오늘 면접을 보고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만약 좋은 기회를 얻어 이곳에 속하게 된다면 지금 느낀 감정 그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좋지 않은 결과를 얻더라도 오늘 면접 봐주신 분들이 저한테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대로 만약 면접 내용들이 모두 좋았다면 깔끔한 마무리도 좋습니다. 오늘 면접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비하면서도 이곳에 얼마나 오고 싶은지 되새길 수 있었는데 얼굴 뵙고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이곳에 속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외에 제가 면접을 볼 때마다 항상 들었던 질문 한 가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상사가 불합리한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할지입니다. 취업 준비생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기 전 의도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저에게 이 질문을 주신 분께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나중에 여쭤봤었고 일을 하다 보면 어쩌다가 일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공격적이라면 뽑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했다라는 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답했던 답변들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업무가 불합리한 일인지 잘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인 요청이 온다면 나중에는 여쭤볼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해야 되는 이유나 왜 제가 담당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등을 여쭤보면서 업무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와 같이 답을 했었습니다. 사실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100%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100가지 기출문제를 풀고 그에 대한 답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나왔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100% 완벽한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하니 결국 대기업 3사를 모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그러면 오늘 전달드린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시면서 철저한 연습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준비하기 전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은 완벽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